대통령 집무실 다시 세종으로 한 달 만에 2억 건충. 사실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저희가.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세종시 미스터 홈즈 센터장님이시고 그 세종시 부동산 최고 전문가 박다영 소장님 모시고 세종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세종시에서 지금 현재 현업 중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세종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똘똘한 한 채와 이제 투자를 한 채 보통 2채 정도를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도 세종시 관심 가지시는 분 많이 계시고 세종시 분들 중에서도 서울에 하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연계를 해가면서 또 중개에 한번 네, 활용을 해보려고 서울로 진출하게 된 박다영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세종시가 사실 몇 년간 조정을 많이 받고 작년 후반부부터는 거래 자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힘들고 거래가 없으면서 중개사님들 문도 많이 닫고 네, 이제 중개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다들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서울도 중개업소 폐점업소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 세종도 네. 그랬어요? 네, 세종도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월세 감당을 어떻게 1년까지 버티고 월세. 2년 버티다가 안 되니까 그러네. 그냥 일단은 닫고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고 그렇죠. 실제로 사무실은 있으나 그냥 문 닫아 놓고 어디 다른 거를 이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투자. 네. 네, 많으셨고 네. 네, 그럴 정도로 또 중개 시장 자체가 힘들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가 예상치 못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행정수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슈가 그 3월 초에 한번 언급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크게 주목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했는데 오전 내내 문의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약을 안 하신 손님들이 사무실에 계속 방문을 오시길래 그냥 무작정 묻지마로 네.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요? 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날 이제 뭐 발표를 했다. 뭐 저기로 수도 이전에 대한 걸 검토하라 뭐 그런 발표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종시에 매수를 하려고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게 하니까 발표가 나니까 이게 대선 전에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3월에 그래서 좀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빠르니까 아무래도 대선 유력 주자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또 이제 대선에서 이제 또 당선이 되게 되면은 바로 추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좀 또 뒷북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움직이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세종시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가 지금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따른 세종시 아파트 거래 변화라고 제가 제목은 잡았는데요. 네. 이 이제 행정수도를 우리가 왜 이전하려고 했었나, 만들려고 했었나를 다시 이제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네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이전에 이제 김대중 그 전 대통령님 때 처음에 이제 이런 수도를 좀 이전해야겠다 또는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있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약간 그림으로 구체화가 됐는데 실현은 되지 않았고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대룡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때는 완전히 크게 지금 세종시에 비하면 거의 뭐 한 3배 이상 크기로 전체 공기는 그런 계획이 있다가 그 실현은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들어와서 이제 다시 이게 가시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현재 일단 행정 부분만 일부 가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국가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너무 서울과 그 수도권에만 집약적으로 발전이 되고 사람들도 다 거기에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 부동산 문제 뭐 모든 게 이제 과밀화로 생기는 문제가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지방들은 너무 소외되고 지금도 보면 제가 이제 강남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아파트 금액 같은 것들을 조사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뭐 50억, 60억이에요. 이게 금액대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같은 평형대를 세종시로 내려오면은 이제 10억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배에서 10배까지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청주나 천안이나 이런 데 금액하고 비교하면 거의 진짜 10배 가까이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게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이 땅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방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서울 수도권만 너무 발전을 한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혁신도시 하느라고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당시에 그걸 아마 집약적으로 한 2-3도시만 확 밀어줬으면 그렇죠. 조금 더 활성화됐을 텐데. 네, 좋았을 텐데 이게 나도 하는 바람에 너무 또 나눠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 하게 되면은 해당 지역에서도 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임의로 17개,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빼고는 다 찢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배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좀 어쨌든 밀어붙여서 이렇게 좀 몇 군데 한 2-3군데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오히려 그냥 세종에 다 내리고 또 한 번 내리고 이렇게 1차, 2차 맞아요, 갔어야 맞아요. 되는데 그렇게 했었어야 한꺼번에 되는 것 15개를 같아요. 찢어주니까 안 되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슈를 이제 당시에 다 수도를 이전한다 했더니 네. 이제 위헌으로 그때 판결이 나는 그렇죠. 바람에 불문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네. 황당한 논리였었죠. 네네. 그래서 당시에 그게 뭐 관습법상 수도가 이제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수도가 있을 수 없다. 그랬던 것을 아마 이제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시 그걸 좀 쟁점화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그랬어요. 세종시 뭐 허허 벌판에 먼지만 풀풀 나는데 거기 뭐가 가냐부터 시작해서 초반에 그 행정기관들이 내려올 때 안 따라오셨죠. 그 다 서울에 사시면서 그렇죠. 이제 세종에 오고 뭐 이러면서 실제로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세종이 뭐 어떻다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그 행정 수도가 세종이잖아. 이게 좀 많이 인식이 바뀐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 번도 좀 토론장에다 이제 이걸 펼쳐놓고 네. 서울에만 과밀하게 있는 서울의 수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국가 미래, 우리 경쟁력으로 볼 때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세종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네.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더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지를 좀 더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도 바라고 있고 다른 지방에서들도 좀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 내려오면 그럼 뭐가 좋은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세종시 집값 오르고 좋아 이게 아니라 아니죠. 네. 그러니까 타 지방에 있는 분들이 뭐 세종에 가면 세종 집값만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것만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인가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씩 이렇게 뿌려줬더니 결국은 다 망하더라. 그렇다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세종에 일단 해서 그 중심을 약간 중간으로 내리고 그러고 나면 세종에서는 사실 그 전라도권으로 가는데 정말 가까워요. 그렇죠. 한 뭐 2시간 뭐 이 정도면은 차로도 그냥 이렇게 다 그럼요.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전라도권이든 아니면 경상도권도 마찬가지인데 가까워지면서 훨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라인을 교통축을 만들기도 훨씬 더 좋아질 그렇죠,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 같이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좀 공론화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빠숑님이 다독다독 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유현준 건축가님도 나오시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건축가들 도시계획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국토 균형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뭐 서울 안에 다 붙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이미 많은 행정기관이 그 세종시로 내려와서 일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종시에 출근은 하는데 많은 일은 서울에 가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 서울에 있다가 세종시 잠깐 온다는데 지금은 딱 반대예요. 지금은 공무원분들도 세종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죠. 예. 저희도 집 많이 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부분 일을 하는데 마지막 그 보고를 하러 서울에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진짜 비용 네. 낭비고. 일부러 숙소를 잡고 서울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생겼으니 아니 교토부 장관 숙소가 왜 서울에 있냐고. 그러니까요. 왜 세종시에 사무실이 있는데 저기. 거기 살아야지. 본인들도 안 내려가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행정 효율성을 증진해야 된다. 네. 다른 이제 나라 예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호주라던가 브라질이라던가 그렇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도시를 이제 수도를 분리해서 한 도시들의 사례라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미국만 봐도 뉴욕, 워싱턴 그 워싱턴 얘기를 많이 하시죠. 세종시는 워싱턴 같은 도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정도로 자리 잡아도 될 만한 이제 그런 경쟁력을 좀 갖췄다. 세종시 나름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방 소멸 위기. 지금 지방들 뭐 부동산 금액으로 봐도 그렇지만 거래량으로 봐도 그렇고 네. 우리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 저희 아이들도 지금 다 서울에 와 있는데 아이들이 지방에 잡아 놓을 어떤 그게 계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방에 좋은 일자리, 좋은 주거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이 지방에 있어야 젊은이들이 거기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슈화 할 수 있는 게 지금 세종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전해 있는 기관을 한번 보면요. 이제 정부 세종청사가 어진동에 있고 그다음에 2청사 그리고 이제 3청사 들어왔고 또 국책연구단지에서 사실 세종시에 좀 골고루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있습니다. 23개 정부행정기관과 22개 소속기관이 이전되어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여가부 같은 경우에도 세종으로 모으자 계속 이제 나머지 부처들도 세종으로 오는 게 낫겠다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책연구단지가 거기 방곡동 쪽으로 이제 있어서요. 그래서 세종시는 저희가 외부에서 이제 물으실 때 뭐 어디가 제일 좋아요? 뭐 이렇게 물으시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요 단지들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 집 찾으실 때는 저는 항상 모든 단지가 다 장단점이 있어서 네 어디가 딱 당신 살기가 여기가 딱 좋아요 꼭 이거 사세요라고 하지 않고 이제 출퇴근하시는 곳 그다음에 뭐 아이를 뭐 기르시는 중이라던가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해드리거든요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국책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생 쪽으로 있어서 사생도 좋고 그다음에 정부청사는 이제 1생, 2생 쪽에 있어서 1, 2생도 좋고 뭐 이제 공공기관들은 또 이제 여러 군데에 다 펼쳐져 있어서 뭐 네 다 좋습니다 세종시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가 세종으로 오는가요를 아직까지도 물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일단 국회 세종의사당은 그 이제 법안이 다 통과가 돼서 현재 이제 설계도 아마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막 그 보니까 그 국회의사당 들어오는 자리에 막 트럭들 들락날락하면서 땅 다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있는데 저 쓰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하는 지역 그 S1 구역 세종동이라고 불리는데 딱 세종시 중간에 그 국회 자리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총 지금 현재까지 결정되기로는 11개 상임위원회하고 그 나머지 몇 개 이렇게 해서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한 7개인가 8개 상임위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청사가 이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 이제 지어놓고 여기가 되고 나면 다시 하나씩 더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세종시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오는 게 2029년도 목표를 하고 있었어요. 세종시 완성 자체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국회에서 자꾸 이렇게 어떤 결정들이 늦어지면서 지금 현재로는 2031년 그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때 국회가 올 때 맞춰서 대통령 제2집무실이 그때 같이 옮기는 걸로 해서 실제로 제2집무실을 만드는 것도 국회 본회의 다 통과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고 있던데. 네. 그래서 이 집무실이 어차피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왕 옮기도 지금 청와대도 못 들어가겠고 용산도 못 들어가겠고 세종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 세종을 빨리 좀 준비를 당겨서 이쪽으로 그냥 다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이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것이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공항도 청주공항 이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외국 사람들 와도 외국 그 귀빈들 와도 그렇게 응대할 수 있고 깨끗하잖아요. 세종시 예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참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느꼈던 거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우리 이제 시민들, 우리 국민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계속 열심히 하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힘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주변에서 세종시가 좋네 나쁘네 가야 되네 마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세종시는 그냥 차근차근 주어진 일을 계속하면서 지금 이제 6-3 생활권 더 닦고 있고 5-1 생활권 지금 계속 요번에 올 초에 그 분양을 하나 했었어요. 그렇죠. 5-1 생활권에 그 분양한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분양이 됐죠. 그렇죠. 네, 그 청약에서는 12대1 정도 경쟁률로 다 되긴 했는데 세종시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분양가가 항상 저렴했었어요. 쌌죠. 네,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뭐 1,700대 뭐 이렇게 하다가 요번에 이제 뭐 건축비 상승, 인건비 상승, 게다가 여기는 또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야 돼서 몇 가지 기술들을 또 여기 반드시 맞습니다. 넣어야 되는.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가 좀 높아지면서 여기가 다 84 타입이었는데 확장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확장을 했다는 기준에 한 6억 5천 정도 선에서 분양가가 나왔어요. 그냥 살려면 지금 4억대에도 살 수 그러니까 있는 예산이 게 거의 있고 뭐 5억대면 뭐 웬만한 거 살 수 있고 이러다 보니 네. 마지막에 이제 저층 당첨되시거나 또는 좀 한 집안에서 여러 개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있으세요. 남편 하나 넣고 와이프 하나 넣고 뭐 그렇죠. 딸 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 손님 중에도 거기 뭐 비규제적이니까 가능합니다. 네 명이 한 가족에서 4명이 당첨이 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은 하나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4개 중에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 하나만 찍어달라 하고 나머지 3개는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또 계약을 있겠구나. 포기하신 예. 그런 케이스들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 80% 90% 정도 계약됐고 나머지는 좀 남은 상태. 그 정도면 완판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상태라서 그 이제 금액대가 그렇게 이제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 주택들 중에서 이제 좋은 걸로 매수하자 뭐 이렇게도 갔고 근데 그렇게 어쨌든 하나하나 그냥 순서대로 세종시는 계속 천천히 가고 그럼요.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그래서 뭐 세종시 사람들 외부에서는 세종시 아파트가 너무 비싸네 뭐 어떠네 막 하는데요. 너무 비싼 거 맞나 싶은데 지금 5구 타입을 저렴한 건 3억대에 살 수 있고 네, 비싸도 한 5억 후반대면 살 수 있거든요. 지금 뭐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 팔고 나면 세종시 거 하나 사고도 자금이 많이 남으셔가지고 이제 그걸로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뭐 모르겠어요. 그 계속 저희한테도 이거 분양가가 얼마예요를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그때 뭐 10년 전에 분양했던 분양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막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게 지금 세종시는 뭐 누가 뭐래도 차근차근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가고 지금 있다. 공무원 특공 없어졌죠? 지금 공무원 특공 없습니다. 되게 웃긴 거 알아? 특공 없으니까 갑자기 가격 오르긴 했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들도 팔 때 되니까 갑자기 또 그 양도세 중간 없애주고 막. 네. 아, 너무 속 보여. 약간 이게 뭐 꼭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니 그건지 뭐 아니면 말이 안 돼. 타이밍이 웃기잖아. 사실 그 상생 임대인을 갑자기 해주더라고요. 그때 이 공무원분들이 많이 팔고 나가셨습니다. 진짜 웃겼어요. 자기들 비과세 받으려고 정책이 너무 타이밍이 딱딱 맞잖아요. 상상치도 않았던. 네. 그 와중에요. 최근에 좀 이렇게 그 단톡방 같은 데서 많이 도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왜? 지금 요 기사는 아직 세종시가 오르기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3월 9일이네요. 네, 3월 9일 날 나온 기사가 14억 부르던이에요. 거래된이 아니라 부르는 건 호가잖아요. 그냥 내가 받고 싶은 집값이에요. 14억 부르던 세종 집값 지금은 6억대. 그러면서 이거 와장창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떨어진 데는 없는데 하고 봤더니 해들마을 6단지 여기 대평동인데요. 그 대평동 딱 바로 수변 앞에 있고 지금 스타벅스가 그 금강변에 딱 들어와서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항상 바글바글한 그 바로 앞에 있는 수세권이네. 네, 해들마을 6단지 세종시는요. 스타벅스가 여기저기 엄청 많아서 웬만하면 수세권이에요. 단지 내 카페가 스타벅스다. 네. 좀 뭐 이렇게 그 동마다 하나씩 다 그쵸, 들어와 있어요. 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 해들마을 6단지는 대평동 해들마을 중에서도 대장 아파트고 모두 다 99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그 이제 표가 나는데 딱 수변 라인에 붙어서 여기는 집에서 거실에서는 그냥 이쪽 시티 뭐 그 아파트 쪽에서 산뷰가 나오는 거고 뒤쪽으로 강뷰가 나와요. 여기가 북향으로. 어쩔 수 없이 네, 네. 네, 북향 서양 그래서 그 작은 방이나 또는 주방에서 이렇게 강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강뷰가 나오는 라인하고 안쪽 라인하고 기본적으로 한 2억 정도가 집값이 차이가 납니다. 조망권 프리미엄. 네, 네. 차이가 나고 거기다가 네. 이제 저층으로 내려가면 또 같은 동이라 해도 저층이면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평소에 같은 시간대라 하더라도 한 3억 정도 차이는 기본적으로 나는 그런 단지거든요. 이제 거긴데 기존에 이제 제일 많이 거래된 13억대 뭐 이렇게 뭐 거래가 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강조망이 제일 잘 나오는 세대겠죠. 네. 그러다가 지금 25년 2월 20일에 6억 500 해서 6억짜리 거래가 하나 실거래가 뜬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그 아래 위로 보시면 2월 8일 날 20층이 9억 6천 요건 강뷰가 나오는 라인이에요. 그럼 요 금액대 거래가 돼요. 그리고 그 위에 3월 8일에 보면 7억 3천이죠. 이건 강뷰가 안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억 정도는 차이가 나고 이 6억 거래는 그 이제 우리 내부 거래 뭐 증여가 있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집이 602동이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9억 중반에는 그냥 내놓으면 거래가 되는데 6억에 거래한 거는 우리가 그 증여해서 한 3억 정도 요 선에서는 그쵸, 가능하잖아요. 30% 가능하죠. 그러니까 딱 그 정도로 지금 금액을 한 게 아닌가 저희가 추측이 되고 그 중개사님한테도 물어봤더니 요거는 특수거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가 된 거를 그 이제 이렇게 띄운 거예요. 기사를 그렇게 띄운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기사들은 뭐 네, 그런 뭐.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기자분들은 좀 이게 좀 이슈를 끌어야 되니까 네. 와장창 확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딱 걸맞는 사례를 갖고 온 건데 네. 한방풀 까보면은 네. 특수거래였다. 네. 내지는 뭐 뒷동이었다 이런 거지 뭐. 네. 네, 그렇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들마 6단지 평소 거래를 한번 봤어요. 저 밑에 보면 강변 라인하고 원래 BRT 쪽 라인 평균 2억 정도 차이가 나서 보시면 같은 시기에도 금액대가 높은 것과 낮은 게 차이가 많죠. 박수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있다는 거죠. 네. 2억 정도 차이에서. 네, 그래서 네네.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20년도 제일 오른쪽에 20년도 거래 한창 거래 금액이 비쌌을 때 거래 금액 보시면 여기도 13억까지 거래된 게 있고 14억도 거래가 있네요. 그러네요. 근데 또 8억 3천 거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단지 안에서도 원래 차이가 많이 나는 단지다. 뭐 그런 거. 그래서 23년도 이제 거래된 거 최근에 거래된 쪽으로 오더라도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거 알고 접근하시면 이런 기사에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8일 날 난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 다시 세종으로 한 달 만에 2억 건충. 사실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저희가 정말 한 달에 2억 올라가면 서울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한 달 만에 2억이 뭔가 그래서 네. 찾아봤어요. 네. 자,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기 새뜸마을 14단지. 새뜸마을 14단지는 저희 중개사무소가 있는 바로 앞이고 제가 지금 나성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 14단지에 제 사무실이 있어서 그러셨구나. 네, 여기 거는 저희가 매물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거래도 저희가 해드리는데 네. 원래 이 14단지는 이전에 새뜸마을 14단지, 11단지, 10단지가 나성동 들어오기 전까지 대장 그렇죠. 아파트였습니다. 이생활권 짱. 네. 그리고 14단지는 바로 BRT에 붙어 붙어 있는데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하면 백화점이 이제 슬리퍼 신고 갈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바로 딱 그 슬세권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높게 거래됐을 때는 이 98 타입이 그래도 13억대 뭐 14억대 사이 뭐 요렇게는 거래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네. 거래가 여기 세대 수가 적어서 그 거래량이 원래 별로 없었고 지금 이 새뜸마을 14단지 여기 거래된 17층 저 세대가 처음에 이제 10억 얼마 나왔다가 9억 얼마 내렸다가 그래서 지금 9억 한 4천 5천으로 매물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9억 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네. 그래서
그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9억 전후에서 거래되는 게 이제 거의 최저가 거래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보면 직거래가 6억 3천이 하나가 뜬 거예요. 직거래라고 찍히는 것은 거의 여기도 이제 그 내부 거래, 뭐 그러니까 아는 분 간의 거래, 증여 이런 때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 거래가 하나 뜬 거, 이건 이제 나와 있던 매물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거래된 거라 그거를 또 딱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대비 지금 가장 이제 저렴하게 거래되는 9억 정도를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뭐 2억 뛰었다, 3억 뛰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새뜸마을 14단지도 그냥 우리가 최저가 매물 9억 전후 지금 그 정도 거래가 되고, 거기서 좀 올리려고 했더니 거래가 안 되더라 해서 아직은 딱 그 바닥권 그 범위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 외에도 지금 대통령실이 우리 동네에, 그러면서 이제 제일 인기가 많은 나리째 2단지. 나리째 2단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나성동 나리째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있는데요. 나성동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종시는 갭 투자 같은 걸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거래되신 거 보면 여기 지금 기사에 나온 게 99 타입이라 99 타입으로 지금 뽑아왔는데 네. 84 타입도 뭐 10억 이상에서 거래가 되는데 전세가 뭐 4억이 안 돼요. 3억 5천. 그러니까 내 돈이 얼마가 있어야 이걸 뭐 사는. 갭투자 할 수 있는데 그 돈이면 서울 하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실거주 하실 분들이 보통 그쵸. 사놓으세요. 네. 그런데도 갭 투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실거주 하실 분이 내가 당장 들어올 게 아니고 이거 사놓고 내가 2년 후에 들어오겠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그렇죠. 네. 내가 이제 2년 후에 은퇴할 거예요. 뭐 3년 후에 은퇴해요. 그런데 그때 되면 값 더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놨다가 그때 이제 서울 거 정리하고 이사 들어오려고 해요 하는, 그거는 지금 눈에 보기에는 갭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갭 투자라기보다 내가 실거주 그렇죠. 저기가 오르기 되는 전에 거죠. 사두는. 그래서 나성동은 보통 그런 거래가 많습니다. 비싸니까. 네. 네. 그래서 거래가 나성동 거래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얼마가 거래가 이게 평균 거래다가 잘 저희도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타입도 금액이 워낙 몇 억씩, 아까 해들마을 같으면 그래도 한 2억 정도 차이다라는 그 기준이라도 있는데 나성동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고층이고 네. 입지 자체가 뭐 한가운데 있으니까 뭐 네. 이제 세종시 다 볼 수 있는 입지잖아요. 고층이면. 그래서 저희도 과연 이건 얼마를 맞는 금액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고, 돈이 있으신 분은 충분히 내가 더 지불하더라도 이건 뭐 몇 개 안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제 거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폭등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중간에 또 저층 뷰가 안 나오면 또 몇 억이 싸게 거래가 되니까 그걸 폭락이라고 봐야 될지가 없이 아주 차이가 크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세종시에서 느끼는 이제 체감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